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아스날은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파티는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었고 윌리안과 루이스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기에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갈량이스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또한 오바메양은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빠지는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아르테타 감독은 팀의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특히 공격 라인에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는데 오바메양이 빠진 자리에는 마르티넬리, 윌리안이 빠진 자리에는 사카를 기용했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스미스 로우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윌리안이 빠진 자리에 페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페페가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또한 파티가 없는 미드필더 라인에는 엘네니와 자카가 중원을 구성했고 마갈량이스와 루이스가 없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마리와 홀딩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한편 첼시는 지에가 빠진 자리에 플리식이 출전했고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하베르치 대신 코바치치가 선발로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약간의 부상을 가지고 있었던 치렐과 제임스가 모두 선발로 나오면서 첼시는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두 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술 포인트는 아스날이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첼시는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캉테가 볼을 전개하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마운트가 캉테를 도와주기 위해 후방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많은데요. 여기서 아스날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스미스 로우가 캉테를 압박하고 마운트를 사카와 엘네니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첼시가 캉테보다 마운트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아스날은 마운트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첼시가 중앙을 거쳐서 볼을 전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캉테와 마운트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수 없었던 첼시가 치렐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이때 사카가 치렐을 향해 뛰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스미스 로우가 캉테를 압박하고 있고 마운트를 엘네니와 사카가 마크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두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없을 때 첼시는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게 되고 이때 사카가 빠르게 측면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켜봐야 하는 선수는 마르티넬리와 라카제트였습니다. 스미스 로우와 사카, 엘네니가 캉테와 마운트를 마크하고 있을 때 마르티넬리와 라카제트는 첼시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했는데요. 첼시의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캉테와 마운트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좌우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첼시의 볼을 좌우 측면으로 유도해놓고 패스가 전개될 때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면서 첼시의 실수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스미스 로우가 캉테, 사카가 마운트를 압박하고 있을 때 라카제트와 마르티넬리는 첼시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스날이 첼시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면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갔을 때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티어니와 마르티넬리였습니다. 아스날은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티어니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마르티넬리와 함께 측면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첼시는 플리식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제임스가 티어니와 마르티넬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마르티넬리와 티어니가 측면에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때 플리식이 수비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제임스가 마르티넬리와 티어니를 동시에 마크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제임스가 마르티넬리와 티어니를 혼자 수비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제임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이때 중앙에서 플레이하던 스미스 로우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첼시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마르티넬리가 볼을 잡을 때 제임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스미스 로우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스날은 계속해서 첼시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의 공격이 긍정적이었던 점은 최근 아스날이 외질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스미스 로우를 활용해서 공격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은 중앙에서 스미스 로우가 볼을 받아준 이후에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스미스 로우가 중간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스미스 로우뿐만 아니라 티어니와 베예린이 올라올 때 마르티넬리와 사카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르티넬리, 사카, 스미스 로우까지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아스날은 볼을 전개할 때 이렇게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볼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아스날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티어니가 제임스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돌파하는 상황에서 제임스가 티어니에게 반칙을 범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요.
페널티킥을 라카제트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아스날이 1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막판 프리킥 상황에서는 자카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만 2골을 실점한 첼시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베르너 대신 허드슨 오도이를 투입하면서 좌우측면에 허드슨 오도이와 플리식, 중앙에는 코바치치 대신 조르지뉴를 투입하면서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조르지뉴가 칸테 대신 수비라인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를 주기 위한 교체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르지뉴를 투입했지만 조르지뉴가 스미스로우, 후반전 중반부터는 윌록의 마크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후반전에도 후방에서 아스날의 압박을 이겨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후반전 초반부터 사카의 크로스가 절묘하게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점수차이가 3대0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의 패스를 받은 에이브러임이 만회골을 만들어냈지만 이후에는 첼시가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후반전 막판에는 조르지뉴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3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서 아르테타 감독은 경질위기까지 몰려있었고 파티나 오바메양 같은 핵심 선수들을 기용할 수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스날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날은 위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첼시는 최근 부진했던 흐름이 반복되면서 아스날에게 다소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두 감독의 분위기가 상반되었던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